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처럼 며느리와 육아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사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 있는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저는 예쁜 손주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네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갓난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랑 아들 고생이 많구나. 내가 시간도 좀 있고 하니 이렇게 예쁜 손주 내가 돌봐주마. 그렇게 황혼 60대에 맞은 손주 육아전쟁. 며느리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일을 어쩌죠?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저희 도와주시고. 아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너희는 돈 버느라 고생일 텐데 신경 쓰지 말거라. 라며 육아와 함께 며느리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키우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따금씩 애들 먹는 거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짜증을 내는데 어느 때는 내가 시어머니인데 옛날에 고생했던 시집살이가 생각날 정도로 눈칫밥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재롱 부리는 손주 맛에 꾹 참고 애를 봐줬어요. 너무 갓난애라 봐줄 사람도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퇴근 시간에 막 신나게 뛰쳐 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설레빌이라고 전사 직원 모아놓고 행운권 추첨했는데 글쎄 해외여행 티켓이 당첨됐어. 어머머, 진짜? 웬일이야? 어머, 너무 좋다 여보. 우리 그동안 애 보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물었죠. 얘들아, 무슨 일 있냐? 고 하니 어머니, 글쎄 세연이 아빠가 해외여행 티켓 당첨됐대요. 이번 기회에 애들 데리고 좀 다녀오려고요. 어머니 애들 보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쉬세요. 그동안 애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라고 저만 쏙 빼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내미랑 며느리는 아주 하하호호 신이 났더라고요. 저는 같이 가시려는지 말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둘이 아주 신이 났길래 속이 상해서 저녁밥 먹고 가라는데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고 집으로 얼른 왔어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있는데 오른쪽 팔이 저리면서 통증이 올라오는데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아마도 여자이라지만 손주가 10kg가 넘다 보니 들고 씻기도 하다 보니 무리를 좀 했나 봐요. 제가 아파서 파스라도 붙이고 내일 병원 가야겠다 싶어서 앉아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당신도 좀 쉬고 그래야지.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 하고 성을 내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아니, 아들 결혼할 때 우리가 전세도 못 대줘서 미안해서 이거라도 도와주려고 그러지. 아이고, 팔이 아파. 하면서 점점 시려오는 팔을 쓱쓱 문질렀어요. 남편은 우리가 아들 그래도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됐지. 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고, 난 그래도 우리 손주
남의 손 못 맡겨요. 요즘 보모들이 조선족이 또 많고 해서 해외에서 물 건너온 사람들도 많대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비싸고. 요즘 뉴스 보니 몰래 아동학대하는 일도 터지고 그러던데. 아이고, 난 그런 세상에 애들 불안해서 못 맡겨요.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저는 1시간 걸리는 아들 집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며느리랑 아들내미가 출근 시간이 있어서 8시까지 와서 항상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거의 첫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반쯤 일어나 주섬주섬 그 전날 아들내미 주려고 멸치 반찬이랑 무채볶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오징어 채까지 얼른 챙겨서 새벽 6시 반 버스를 타러 갔어요. 아들 집에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을 갔는데 좀 피곤하긴 해도 나이가 들다 보니 잠이 줄었는지 점점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개운하게 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 손에 불안해서 손주를 못 맡기겠더라고요. 주위 개모임 가서도 저랑 비슷한 60대 또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반반이었어요. 나는 손주 절대 못 본다고 이미 며느리한테 엄포했다는 친구들은 남편들이랑 골프 치고 돌아다니거나 335 모여서 등산 모임 가서 황혼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보육원에서 아동 학대로 뉴스 기사로 나오는 걸 보니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겠냐고 하면서 지인들은 애기 밥 만들고 하는 믹서기 같은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모임하면 손주가 갓난아이라 뭘 막 못 먹여서 내가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테팔 믹서기를 구입했는데 뭐든 잘 걸려서 딱 좋더라고. 나도 속 안 좋고 더부룩할 땐 죽 쑤어서 좀 먹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애기 키우는데 꿀팁 같은 정보를 카톡방에서 주고받았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아서 그런지 퇴직하시고 일 안 하고 있는 또래 엄마들이 많이 평일에 자식 집에 가서 애들 봐주는데 저도 그런 편이었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손주가 덜컥 생기니 얼마나 하는 짓이 귀엽던지요. 처음 태어나서 신생아실에서 볼 땐 진짜 작은 물병처럼 작고 귀여운 게 꼬물꼬물 거리는데 저도 애를 낳아본 엄마라 그런지 울컥 하더라고요. 며느리지만 딸같이 생각하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며느리 친정이 울산 쪽이라 서울 오기도 힘들고 아들이랑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아침 9시에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막 부랴부랴 아들 집에 달려갔는데 며느리는 애를 못 맡겼으니 집안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저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저 회사 가야 되는데. 저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평소에는 잘 일어나는데 어제는 몸살 기운이 있는지 감기약을 좀 먹고 잤더니 아이고 잠이 푹 들었는지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 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려는 찰나 며느리 휴대폰에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부장님.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어머니 오셔서 애기 맡길 수가 있어서 빨리 택시 타고 갈게요. 10시 미팅 있었던 거 11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고객사에 양해 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얼른 가겠습니다. 라면서 다급하게 통화하며 연신 부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회사 부장놈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소리를 지르는데 아휴, 통화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내가 시간 맞춰서 우유 타주고
간식 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고.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고 하면서 얼른 가라며 보내줬어요. 며느리는 울상이 되면서 비지땀을 흘린 채 그렇게 택시를 타고 애기한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럴 땐 제가 아들 같은 어미로서 좀 손주 편하게 키우도록 애들 맞벌이 안 하게끔 돈을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연금은 따박따박 오고 집에 있어서 애들한테 짐이 되는 부모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애 낳으면 일 그만두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청약 당첨이 돼서 들어간 24평짜리 집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도 많고 이자가 높아서 2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둘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남들 잘 안 되는 청약이 덜컥 됐는데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시세보다 낮게 나왔지만 8, 9억대라니 횡재라 해서 들어간 건데 오히려 애들 목을 조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손주 돌봐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늙고 힘도 없지만 귀여운 손주도 보는 맛에 매일같이 가서 봐주고 있는 거랍니다. 아마 저 같은 분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은 엄마가 불안한 걸 애가 봐서 그런가 아침부터 계속 울더라고요. 겨우 달래고 우유 주고 하다가 5시쯤 애기 엄마도 올 때가 돼서 바람도 쐴 겸 유모차 태우고 놀이터에 앉아 있었어요. 7시쯤 되니 며느리가 저기 아파트 입구에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보는 엄마를 보니 또 그 어린 것이 울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며느리는 막 달려오더니 아유,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기 많이 늦었지? 하면서 안아주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쳐다만 보는데 저는 아침에 늦은 것도 있었고 해서 살살 눈치를 봤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아침에 회사 가느라 인사드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막 말씀드렸는데 짜증낸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늦었는데 저녁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피곤한데 얼른 손주랑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나도 너희 시아버지 저녁밥 차려드려야 된다고 하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며느리는 네, 어머니 감사해요. 내일은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늦지 말라는 말이 제 머리에 콕 박혔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 안 되지 싶으면서도 생각을 치웠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 집에 가서 봐주고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 매일 오시기 힘드시니까 오빠랑 상의해봤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쉬시고 해야 되니까 등하교만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냐? 괜찮겠어? 아이고, 순덕이네 손자 얘기 들어보니 괜히 어린이집 갔다고 후회하던데 하루는 갔더니 머리카락도 엄청 떨어져 있고 과자도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고 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 쉬셔야 한다며 괜찮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아들 얘기 들어보니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랬대요. 여보, 이제 세연이 옹알이도 지나서 단어랑 문장도 얘기할 시기인데 민욱이 어머니 보니까 어머님이 사투리를 써서 자꾸 억양이 이상해지더래. 우리도 어머니 좀 쉬셔야 하니까 어린이집에 맡겨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은 이해해달라고 엄마도 그동안 고생도 하셨으니 너무 손주 걱정 말고 쉬시고 등하교만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알았다
받고 입은 말했지만 어딘가 서운한 감정에 복받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동안 힘든 거 참고 봐준 건데 마음으로는 많이 서운한데 감출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괜히 쓸데없이 오해하지 말라는데 저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애 앞이니 말도 예쁘게 가려서 하는 편인데 말이죠. 뭐 부모 자식 간의 일이니 그러려니 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3시쯤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뽀로로 율동을 배웠는지 계속 뽀로로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작고 귀여운 손주가 소나트도 하면서 양쪽 발을 들썩거리며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던지요. 어린이집에서도 할미 하면서 달려와서 푹 안기는데 아이고 이래서 친구들이 다들 6, 70대 돼도 손주 맛에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에는 며느리가 냉장고에 준비한 포도와 요거트를 주는데 한쪽에는 어머니 드시라고 아주 값비싼 애플망고가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1년 전에 베트남 갔다가 망고에 푹 빠졌는데 그걸 알고 며느리가 가끔 사다 줬는데 오늘은 비싼 애플망고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귀한 거니 손주랑 같이 먹으려고 접시에 담아 거실에서 손주가 먹는 요거트에 맛 좀 보라고 넣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며느리였고 조금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세연이랑 잘 계시죠? 간식 주실 때는 어머님 거랑 따로 먹이셔야 돼요. 아직 애기라 망고는 먹으면 안 되니까 어머님만 드세요. 아셨죠? 라는데 저는 그러니? 아이고 안 그래도 같이 지금 간식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다 전화를 했냐? 아이고 참 신기하네. 그런데 왜 주면 안 되냐?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지. 뭐든 다 먹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워낙 애기들이라 개월수마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음식이 다 있어요. 괜히 잘못 먹었다간 알러지 날 수도 있고요. 라길래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뭐 그런 게 다 있나? 뭐든 잘 먹으면 좋지 하고 했지만 또 괜히 그런 말을 들으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주던 망고까지 주고 더 이상 주진 않았습니다. 애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머리숱도 얼마 없는데 땀을 흘리길래 에어컨을 틀어줄까 싶어 리모컨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벽 쪽 TV 테이블에 못 보던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동그랗고 작은 검은 물건이라 사실 눈에도 잘 안 들어올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기가 차고 놀래서 뒷목에 혈압이 올라 분노가 차올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것들이?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을 다 그럼 보고 있던 거야? 말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손주는 내리 사랑이라고 끔찍하게 아끼면서 돌봐줬는데 좋은 소리로 못 들어가며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애가 이제 말을 배울 시기인데 어머니 사투리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힘드시니 안 보내던 어린이집 보냈다고 한 말이었어요. 아들 역시 마누라 편인지 서운하게 말이 자꾸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 교육 방식이 있으니 그러려니 싶다가도 죽도록 고생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괜히 봐준다 했나 싶은 마음에 오락가락했어요. 화가 씩씩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얘기를 말했어요. 아이고, 이 여편 얘야. 내가 그러니 괜히 가서 사서 고생하지 말랬잖아. 허리도 안 좋아서 맨날 한의원 가면 그러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 이 할망구야. 아이고, 내 주위 사람들 봐도 괜히 가서 봐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데야. 얼른 집에 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얼른 끊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째 남편은 말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집 할방은 말수가 적던데. 하여튼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다 싶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고 어둑해지니 초인종이 울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면상에 대고 이게 뭐냐고 쳐물었어요. 며느리는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당황을 하면서 그거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말을 하려는데 제가 말했죠. 아니, 도대체 넌 날 뭘로 보는 게냐? 아니, 이딴 거 설치해서 네 자식 잘 돌보는지 감시하려고 말도 안 하고 여지껏 그런 거야?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하냐? 응? 내가 뭐 손주한테 이상한 걸 먹이기나 했어? 아니면 네가 그렇게 먹이지 말라는 과자나 초콜릿을 주기나 했어? 라고 쏘아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어머니 다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혹시나 물건에 손댈까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는 게 좀 그래서 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디서 그딴 거짓말이 넘어갈 것 같아. 무자식이 상팔 짜라더니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애 봐주는 거 니네가 알아서 키워라 하고 문이 떨어져 나갈 듯 쾅 닫고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분이 안 풀려서 한참을 가다가 집 아파트 근처에서 뱅뱅 돌면서 배회를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오는데 안 받고 어찌하나 라는 생각으로 씩씩거리면서 마음도 안 좋고 해서 바람도 쐴 겸 동네를 돌았어요. 그렇게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갔더니 소파에 있던 양반이 저를 보더니 으이그 이 속 좁은 할망구야. 내가 아들놈이랑 통화해봤더니 뭐라더라? 아무튼 내일 아침 되면 얼른 전화해봐. 괜히 일하는 애들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라는 겁니다. 저는 으이그 자식 새끼 잘해줘봤자 다 소용이 없어. 어떤 놈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시하냐고. 아휴 나 참 기가 막혀서 내 팔자야 하면서 문을 쾅 닫고 안방 돌침대에 누워 뜨끈하게 몸을 찢으며 기분을 풀었어요.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꼭 전화를 달라고요. 일단 며느리는 보기 싫어서 아들한테 마지못해 전화를 했죠. 뭐냐? 고 했더니 아들 말이 엄마 지금 엄마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CCTV 그거 엄마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한 달 전부터 우리 집에 청소하는 아줌마 들였는데 빈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영 불안해서 말이지. 손버릇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가 못 믿겠으면 오늘 그분 오시니까 직접 보셔요 라는 겁니다. 저는 너는 또 그 얘기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해대냐? 나도 힘들고 지친다. 황혼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아휴 진짜 됐고 끊어라 면서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에휴 애들 돈도 없을 텐데 아줌마까지 쓰겠어? 라고 생각해보니 그전에는 제가 집 청소를 해줬는데 이제는 방과 후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니 또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식탁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에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하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11시에 사람이 온다고 해서 11시 반쯤 들어갔더니 동남아에서 온 듯한 아주머니가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밀린 빨래며 거실 청소기로 밀대까지 싹 하고 손주 장난감들도 다 닦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어제 일을 떠올리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오해였구나 싶었죠. 그분한테 물어보니 진짜 한 달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어쩌나 싶었어요. 아들내미한테 전화 걸기도 민망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손주방에서 고민을 하다가 평상시대로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오후 3시에 손주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른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엽고 순싸기만 한 제 손주는 또 저를 보자마자 할미 하면서 막 달려와 안기더라고요. 그걸 보니 괜히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너무 어제 뭐라 했나 또 싶고 3살 꼬맹이 아가씨 손주는 소나트도 하면서 뽀뽀를 해주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마음이 눅눅 녹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애 데리고 간다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저녁 때 오겠지 싶어 따로 안 했어요.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이 며느리한테 할머니가 데리고 간다고 문자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그날은 아들내미랑 며느리가 집에 와서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는 광어회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맛있게 외식을 하고 왔답니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한 날이었지만 또 손주가 웃는 얼굴 보고 있으면 그런 저를 보게 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